요즘 몸이 잘 붓는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눈두덩이와 얼굴이 전보다 더 부어 있는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가 되면 발목 위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는 날이 점점 늘고 있나요? 밤에는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고 낮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더 차고 괜히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 속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몸의 정수장이라고 불리는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빼주고 우리 몸의 물과 소금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피 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찌꺼기를 소변으로 보내고 혈압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돕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적절히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장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잘 넘어가던 짠 국물 한 그릇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늦은 밤 한꺼번에 들이킨 물 한 컵이 새벽 부종과 잦은 소변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나트륨 관리와 수분 타이밍이라는 두 가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트륨, 즉 짠맛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날 소금을 따로 더 넣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짠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요리에 간, 반찬 양념의 간장과 장아찌, 젓갈, 가공된 햄류와 어묵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쉽게 만나는 각종 양념 소스까지 짠맛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길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피 속에 많아지면 물이 함께 끌려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짠 상태를 묽게 하려고 물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액은 양이 늘어나고 압력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곧 혈압 상승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가장 먼저 고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신장입니다.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는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오래 견디게 되면 점점 상처를 입습니다. 작은 상처가 쌓이면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더 붓고 더 답답해지고 피 속 노폐물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소금과 물의 균형을 다시 잡아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피곤하다는 말로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나트륨 관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염식이라고 부르기보다 짠맛 선택권 되찾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싱겁게만 먹어라, 맛없는 밥을 참고 버텨라, 이런 말은 오래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쉬운 작은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집과 식당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국이나 찌개에는 소금과 각종 양념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의 짠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같은 찌개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신장에게는 숨 쉴 틈이 됩니다. 둘째, 짠 반찬을 밥도둑처럼 드시지 말고 밥의 친구처럼 드십시오. 장아찌, 젓갈, 간이 센 무침은 밥 한 숟가락과 함께 크게 떠먹으면 혀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장은 괴로워집니다. 이 반찬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을 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든 뒤 젓갈을 끝에 살짝 묻히는 정도로만 드셔도 입은 만족합니다.
반찬의 짠맛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양념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끼의 즐거움은 유지하면서도 신장이 받는 압력은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소스와 양념을 전부 비우지 마시고 반만 찍어 드십시오. 달고 짠 양념 소스, 불고기 양념, 매콤 달콤한 양념 등은 맛을 강하게 끌어올려 주지만 동시에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이미 간이 강하게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소스 통째로 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젓가락 끝이나 수저 끝에만 찍어서 드시는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의외로 금방 몸에 익습니다. 어느 순간 혀가 너무 자극적인 짠맛을 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혀가 서서히 덜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면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가공식품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날에는 짠 것과 짠 것을 같이 고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인스턴트 식품과 짭짤한 반찬을 동시에 드시는 식입니다. 이 조합은 나트륨이 겹겹이 쌓이는 조합입니다. 그 대신 한쪽은 좀 더 순한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즉, 짠 반찬을 선택하셨다면 다른 한쪽은 순한 밥과 생채소 쪽으로, 반대로 짠 국물을 선택하셨다면 반찬은 최대한 담백하게 짠맛끼리의 겹침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입이 자꾸 짠 것을 찾을수록 갈증은 심해집니다. 갈증이 심해지면 우리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마신 물은 몸에 고르게 퍼지기도 전에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사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또 다른 부담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낮추는 일은 단순히 혈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수분 관리, 나아가 밤 수면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나트륨 관리만 잘해도 신장은 하루 종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수분 타이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양뿐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신장은 일정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좋아합니다. 한참 동안 거의 안 마시다가 어느 순간 목이 타는 느낌이 오면 그때 한꺼번에 컵 가득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지요?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신장에게 갑작스러운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신장에게 편안한 물 마시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모금에서 두세 모금 정도의 물로 밤사이 마른 구강과 목을 적셔주세요. 바로 벌컥벌컥 들이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서서히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식사 전후로 조금씩 물을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식사 직전 아주 적은 양으로 목을 적셔주고 식사 도중에는 필요할 때만 천천히 드시고 식사 후에도 부담 없는 정도로 몇 모금 천천히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신장은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일정한 속도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한두 모금씩 입을 적셔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갈증이 이미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수분 부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몸이 물을 허겁지겁 잡아두려고 하고 소변이 진해지고 농도가 짙은 노란 빛을 띨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진하고 냄새가 강해지면 수분이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종일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소변이 너무 묽고 하얗게만 보이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마시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부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신호를 매일 살피시고 갈증이 목까지 올라오기 전에 조금씩 보충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밤 시간의 수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니라 깊은 잠을 방해하고 다음날 혈압과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짭짤한 과자나 국물을 드시고 그 짠맛 때문에 갈증이 와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드시고 바로 누우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 물과 나트륨이 한꺼번에 몰린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수분이 누워있는 동안 위로 다시 올라오고 콩팥은 그 물을 처리하느라 새벽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다 깨다 하면서 숙면을 놓치게 됩니다.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는 여전히 부어있고 가슴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밤의 수분 타이밍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밤 늦은 간식의 짠맛을 줄이시고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갈증이 있다면 아주 소량만 입을 적시는 수준으로 마시고 가능한 한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큰 컵 가득 마시는 행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장은 밤 동안 비교적 안정된 속도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더 깊은 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회복 시간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를 걸러주지만 우리가 깊이 잘 때 그 일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결국 짜게 먹지 말고 물을 너무 늦게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소금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국물은 절반만, 짠 반찬은 밥의 주인이 아니라 밥의 조연으로, 소스는 끝에 살짝. 혀가 순해질수록 혈압은 부드러워지고 콩팥은 편안해집니다. 둘째, 물은 벌금처럼 한 번에 내지 마시고 월세처럼 나누어 내십시오. 하루에 몰아서 한꺼번에 들이키는 물보다 아침과 낮과 이른 저녁에 나누어 마시는 물이 콩팥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콩팥은 급한 홍수보다 잔잔한 개울을 좋아합니다. 셋째, 밤은 회복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잠자기 직전 짠 간식과 마시는 물 한 컵은 다음 날의 붓기와 무거운 머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짠맛을 줄이고 수분을 조금 일찍 나누어 마신 날은 아침에 얼굴과 발목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넷째, 혈압을 기록해 주십시오. 신장은 혈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콩팥에게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재고 날짜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대응도 빠릅니다. 다섯째, 붓기의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눈꺼풀이 붓고 오후에는 발목이 붓고 저녁에는 반지가 끼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은 물을 밀어내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 균형이 흔들릴 때 붓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며칠 이상 이어지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지나칩니다. 신장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언제 마시고 언제 쉬는지를 매 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조금 낮추는 습관,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 밤에 콩팥이 쉴 시간을 주는 습관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이
앞으로의 콩팥 나이에 영향을 줍니다.